자, 무게중심을 놓고 전기장 속에서 이 쌍극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웽 돌아간다고 했죠? 그럴 때 얘가 저 돌아갈 수도 있는 요 순간 알겠어요? 요 순간의 몇몇 물리량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토크. 자, 회전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을 토크라고 하잖아요. 그 토크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토크 쓸 때 이제 그리스 알파벳 타우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을 하죠. 얘도 이제 이렇게 벡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얘가 저기에 있는 저 전기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에다가 전기장 벡터를 짜잔 이런 식으로 외적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슨 말 나겠죠? 네, 외적한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요 유도 과정은 물리 시간에 배우셔야겠죠? 물리 시간에. 이거 한지 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뭐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이거 내 기억에 하이탑 물리 2에 이거 나와요. 하이탑 물리 2의 전자기학 파트에 이거 나와. 네, 정말 나와요. 하이탑 물리 2에 있는 걸로 내 기억해. 네. 그래서 그거는 이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이렇게 내가 예전에 공부해본 바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그 하이탑 화학에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현재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각도가 세타일 때 딱 요 순간 알겠어요? 세타일 때 저 순간의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되고 바로 요 전기 쌍극자 모멘트 보이시죠? 저 전기 쌍극자 모멘트와 바로 저기에 있는 전기장 벡터 얘를 내적한 다음 마이너스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저기서의 위치 에너지입니다. 얘 뭐요? 다시 뭐라고요? 왜 이게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죠? 에너지는 벡터일 수 없죠? 그렇죠. 자, 저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때 여기 잘 보시면은 요거 자, 이 표시가 뭐예요? 이 표시가 바로 내적 표현이죠. 너무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위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뭐냐면은 그 유도 과정이 있겠죠. 유도 과정이 있겠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물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하이탑 책이나 뭐 물리책을 찾아봐도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화학에서는 뭐 토크 계산하고 뭐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화학적으로 응용을 한다면 이제 위치 에너지 정도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냐면은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저기 이제 전기장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전기장 벡터 방향은 여기인데 만약에 저 쌍극자가 짜잔 보시다시피 요렇게 플러스 요렇게 마이너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경우는 쌍극자 벡터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 여기를 향하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끼인 각도가 몇 도겠어? 180도지? 얘는 이리 향하고 얘는 이리 향하잖아. 끼인 각이 180도지? 그럼 이때 요 위치 에너지
계산을 하면 둘 사이의 내적이고, 아시겠어요? 내적이고, 그러면 둘 사이에 코사인 세타를 넣으면 되는데, 코사인 180도가 값이 뭐야? 코사인 180도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랑 상쇄가 되면서 그냥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에 전기장 크기의 곱으로 표현이 될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순 크기가 될 거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다가 쌍극자가 요렇게 배치가 돼 있다. 그러면 전기장 벡터는 이 방향인데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요 둘 사이에 끼인 각이 몇 도가 되는 거예요? 0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경우는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바로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는 그냥 1이니까 저기에 있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전기장 크기를 그냥 곱한 걸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아, 이 값이 가장 큰 위치 에너지 값이겠구나. 그 다음 이 값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것으로 보아 가장 작은 위치 에너지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전기장 방향이 이런데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이렇다.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겠어요? 획 돌아가겠어요? 획 돌아가려고 하겠죠? 매우 안정적 상황이에요?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마구마구 움직이려고 하겠어요? 이 상태 그대로 있으려고 하겠어요? 이 상태 그대로 있으려고 하겠죠? 오, 매우 안정적이겠구나.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표현을 하려고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 이 쌍극자라고 하는 게 외부 장하고 방향이 같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하고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 불안정하게 물리적으로 표현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누가 뭘 했냐면 여기서 뱅글 도는 걸로 끝나냐라고 물었지만 마찰을 무시한다면 뱅글 도는 것이 계속 진동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런 녀석은 진동을 해도 어떻게 진동을 하겠어요? 진동을 해도 진동폭이 휙휙휙휙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얘는 진동하겠어요? 진동 안 하겠어요? 얘는 아예 진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라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기장 속에 쌍극자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회전과 동시에 진동을 막 하는 거예요. 불안정할수록 진동폭이 클 거고요. 안정할수록 진동폭이 작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쌍극자 안에서 이 전기장 안에서 쌍극자가 이 어떤 움직임을 할지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얘기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매우 물리학적인 것 같아요? 매우 화학적인 것 같아요? 너무 물리학적이잖아요. 그럼 뭐 왜 이런 얘기를 왜 화학에서 하고 있느냐? 얘를 누구에 응용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짜자자잔. 자, 그러면 단위 1, 2, 3, 그 다음에 4. 이 녀석을 화학에서 응용을 할 건데 어떻게 화학에서 응용을 할 거냐? 바로 극성 공유결합 분자를
쌍극자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예를 들어 계속 예를 들고 있는 HF. 자, 수소는 전김 송도가 작아서 델타 플러스라고 했죠. 플러린은 전김 송도가 작아서 델타 마이너스라고 했죠. 그런데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규정이 돼 있을 거라고. 이걸 모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 두 개가 있는데 공 두 개 사이에 막대기가 끼워져 있고 그 둘 사이의 거리는 RE만큼이다. 그리고 한쪽은 델타 플러스,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쌍극자다라고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예? 알겠죠? 그래서 거기 교재에 어떤 문제가 하나가 있냐면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지워도 되겠죠? 여기 준다. 여기 준다. 지우자. 쑥쑥쑥쑥. 그래서 거기 이제 연습 문제 보시면 어디 달려 있느냐? 교재 18페이지에 달려 있는 오른쪽에 연습 문제 5. 오른쪽에 연습 문제 5.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F의 결합 거리가 0.92 옹스트롬이고 측정된 쌍극자 모멘트의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6.04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입니다. 이럴 때 퍼센트 이온성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치자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1 쌍극자 모멘트 크기 어떻게 됩니까? 쌍극자 모멘트 크기 어떻게 돼요? 뮤는 QR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우리는 전하량 Q, 전하 분리된 정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자, 뮤가 얼마냐? 여기 나와 있잖아. 6.04 10의 마이너스 30승 쿨롱미터 나누기 그 거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0.9이라고 돼 있죠? 자, 근데 옹스트롬은 몇 미터를 옹스트롬이라고 해요? 바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옹스트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오느냐? 대략 6.6 정도인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이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미터가 약분이 되고 이때 여기에 있는 수소하고 플러린 사이에 각각 대전된 전하량이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0승 쿨롱의 플러스만큼이 이 수소에 대전돼 있다는 뜻이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 정도 크기는 무슨 느낌이 있어? 느낌이 하나도 없어. 느낌이 하나도 없지. 느낌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이때 뭘 활용하느냐? 요걸 활용하는 거야. 바로 짜잔. 이게 뭐야?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죠?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이 값이 얼마죠?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이 값에다가 그냥 곱하기 1을 한다고 생각해봐. 자, 그냥 곱하기 1을 해도 등호는 변할 리가 없어. 변할 리가 없지. 이때 이 곱하기 1 자리에다가 뭘 넣어주냐면 2 나누기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넣어주는 거야. 요 자리에다가 요거를. 무슨 말 알겠죠? 왜 얘가 1이 되느냐? 이게 등호라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같은 거니까 1이겠지.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하고 얘가 약분이 되겠지? 계산해주면 이 값이 뭐가 나온다? 바로 0.41 곱하기 2가 나온다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때 저기에 있는 요 0.41 요걸 델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델타가 뭐였어? 바로 전하 분리 정도지 혹은 극성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 아까 얘기했던 퍼센트 아이오닉 캐릭터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바로 1분의 델타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얼마? 41%. 이렇게 써먹으라고 화학에서 저 전기쌍적 모멘트를 규정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는 하이탑 화학 2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네, 하이탑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활용할 수 있도록 저 전기쌍적 모멘트가 화학에서 응용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맹점, 뭐가 있느냐? 화학에서 응용 1 했고 그 다음 2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달라요. 자, 뭔 말이냐? 자, 계속했던 거니까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원래 쌍극자 모멘트 방향의 시점은 어디예요? 시점. 마이너스가 시점이고 플러스가 종점이죠.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원래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입니다. 어디서 규정한? 물리학적으로 규정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앞 방향을 뒤바꿉니다. 어디서? 화학에서. 그래서 화학에서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물리학에서와 반대입니다. 보이시죠? 보이죠? 그러면 사실 어디가 오리지널이겠습니까? 여기가 오리지널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물리학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화학에서 사용하는 건 이게 가라입니다. 가라. 알겠죠? 가라.
그러면 왜 화학에서는 반대로 규정할까요? 왜 화학에서는 반대로 규정하냐면 물리학적으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절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리학에서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물리학에서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일 뿐이죠. 그래서 물리학의 모든 전자기학에서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방향을 탁 바꾸면 모든 기존 전자기학이 달라집니까? 그대로 성립합니까? 그대로 성립합니다. 핵을 마이너스라고 두고 전자를 플러스라고 둬도 전자기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플러스다 마이너스다의 어떤 그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뭐 고전역학적인 힘,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기 쉽게 그냥 시점을 정하고 종점을 정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는. 아시겠죠? 그런데 화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 어디가 더 특별합니까? 화학은 마이너스가 좀 특별하죠. 왜? 마이너스가 모여있는 곳에 누가 많으니까요. 전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전자를 공유하면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공유결합. 전자를 잃고 얻으면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이온결합. 전자를 막 한쪽에서 한쪽으로 확 주면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그거를 배위결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학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호작용을 누구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전자 관점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뒤집어서 쓰면 화살표를 따라갔을 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리성 때문에 기존 물리학에서 규정해 놓은 원래 것을 화학에서는 반대로 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쌍극자 모멘트를 어디서 배울 수 있다고요? 물리학에서 배울 수 있다고요. 근데 난데없이 화학생은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 그때 오! 틀린 거 아니에요? 막 이러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학문 분야마다 편의성에 맞게 바꾸어 쓴 거라고, 화학이. 아시겠죠? 그래서 화학 시간에는 이렇게 규정하고 물리 시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이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대답. 이거 알겠죠? 이거. 좋았어. 그래서 요것이 그 쌍극자 모멘트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거기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 보세요. 교재 18페이지에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 단락에 그림 19라고 있는데 찾았습니까? 오른쪽 아래쪽 단락에 그림 19라고 있는데 그것만 슬쩍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만 슬쩍 설명할게요. 이거. 자, 이건 뭐냐면 Y축이 퍼센트 이온성입니다. 그리고 X축은 두 원자 간 델타 카이가 뭐라고요? 정김성도 차이. 그래서 거기 실험 데이터들이 막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실험 데이터들이 막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있을 거라고. 그죠? 막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그렇지. 뭐 HCl 같은 경우 정기임성도 차이가 얘가 2.29, 29, 3이니까 뭐 한 1 근처일 거거든요. 그럴 때 이 퍼센트 이온성이 HCl 같은 경우 한 뭐 18% 정도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쭉 도시를 해놓은 거야. 뭐 여기에 있는 건 HF고 HF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의 정김성도 차이가 나고 여기 값이 한 41%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 NaCl 같은 거는 한 2 근처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퍼센트 이온성이 78% 정도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이런 데이터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그냥 어떻게 여기서 슈왕 해갖고 그 슈왕 이렇게 대강 연결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슈왕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런 개별적 데이터가 이런 식의 함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겠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겠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기 때문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의 대강의 경향성들이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때 어디를 기준으로 50%를 기준으로 위로 가면 뭐 이온 결합 물질,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뭐 공유 결합 물질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물질이다. 이거 뭐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다 이런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전반적인 경향성은 당연히 그래프에서 원자 간 전기임성도 차이가 클수록 이온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라는 그 경향성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유명한 그림인지라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루이스 구조 아시겠죠? 루이스 구조가 또 어마무시합니다. 알겠죠? 루이스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아우, 코 막혀라.